10시 시황 체크인입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의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혼조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찜찜한 대목은 급락 이후에 반등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나스닥이 0.2% 상승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6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전망이 94%까지 높아졌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을 여전히 시장 경계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그나마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됐고 그동안 국내 수급 차질, 생산 차질에 영향을 줬던 변수였던 화물연대 파업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지수는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연저점 이탈한 이후에 저점 테스트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대 지수의 하락세, 특히 코스피가 7거래일째 내림세에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7거래일째 약세.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수 낮춰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2,460선입니다. 1.04%가 하락하면서 2,465.61포인트 선, 거래대금 3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약보합권으로 마감됐던 지수들이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90선에서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반등까지 시도하면서 2,495선까지 노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장중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2,460선을 깨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2,450선 후반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2,466.82포인트 선 26포인트가량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가 최근 한 달 사이 6배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개장 전에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대 시장에서 개인 쪽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7거래일째 개인 쪽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919억 원어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9거래일째 매도를 하면서 2,587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그나마 선방을 해주는데요. 370억 원어치 오늘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틀째 매수를 시도하다가 기관 매도 전환하고 있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매수하고 있는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보험업종, 비금속 광물업종에 대해서 소폭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 지수 나흘째 하락하면서 810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41% 하락하며 811.94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8,800억 원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시가는 822선이었고요. 장중에 개장 초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826선까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810선을 터치하면서 810선에 대한 테스트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811.95포인트 선 11.68포인트 장중 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사흘 만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기관까지 코스닥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 초반부터 코스닥에서 1,2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7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311억 원어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장주 가운데 엔터주 살펴볼 텐데요.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불확실성을 그동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동안 반영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또 이 같은 악재를 오늘장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어제 오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솔로와 유닛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이 군 입대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증권사는 BTS 군 입대 불확실성과 거시적인 변수의 영향에 따라서 하이브의 주가가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3분기 실적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이브의 주가는 장중에 27%가량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현재는 25.9%, 장중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약세 움직임입니다. 현재 14만 3,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엔터 주식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M이 1.2% 하락세, YG 엔터테인먼트가 4.9% 하락하면서 5만 100원 선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FNC 엔터, 큐브 엔터까지 일제히 2%에서 3%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고려하기 위한 검토가 있다, 회의를 소집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발병이 알려진 이후 한 달 만에 전 세계 29개국에서 1,000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전파를 우려해서 감염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 주식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원숭이 두창의 진단기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미코바이오메드가 27.8%까지 급등하면서 12,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 가운데 차백신연구소 8%, HK이노엔 4%, 파미셀이 3.66%, 블루베리 NFT가 11.5%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세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료주, 사료주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물가의 우려감에 상대적인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리온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월 국가별 월 매출액을 보면 전년 대비 27%가 늘어났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주가에 부담이 됐었던 중국과 러시아 변수가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구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에서 5월 영업이익이 150%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 오리온이 가격 인상 없이 수요 증가만으로도 실적 증가세를 크게 이뤄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 국면에서 강한 수요를 보여줬다는 판단이죠. 거기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주가 8.1%, 7.6%가 상승하면서 10만 1,5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는 식량 위기에 대해서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곡물 사료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곡물 사료주 가운데 샘표와 신송홀딩스가 상한가 기록했던 것 다들 아시죠? 어제는 쉬어간 이후에 오늘장 또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샘표가 19.9% 급등하면서 69,800원 선, 신송홀딩스 29.7% 상한가 17,450원입니다. 이 밖에 한일사료와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나란히 4%에서 15%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약세장에서 시황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은 현금이 최고 투자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은 곧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금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장기 약세 구간에 좀 진입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약세로 지금 돌아선 이런 상황인데요. FOMC 결과를 주목하는 이런 경계 심리가 유입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9거래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달러까지도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자금 이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탄력을 둔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닥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투여하실 때 제 생각에는 분할 매수나 아니면 최대한 관망하는 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이라는 점과 쉬는 것도 투자라는 점, 관망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고 계시는데요. FOMC 회의의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7월, 9월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악재 때문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어쨌든 이런 악재가 생겼을 때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하는 거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봐집니다. 엔터의 이런 하이브의 폭락으로 인해서 다른 YG엔터라든지 JYP, SM까지 같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BTS의 이 군입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잠정 활동 중단에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으로 52주 신저가 폭락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하이브가 출발했던 가격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터치를 하면 안 되지만 13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량 정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기능봉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좀 더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엔터 종목을 이제 우리가 접근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다르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BTS에 관련된 이런 변수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선반 반영으로 끝이 나야 엔터는 재반등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종목을 찾으신다라면은 엔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들, 기존의 여행이나 항공주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는 당분간은 매매하시는 대상에서는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기대해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 전망까지 낮춰 잡았다는 점이 참 부담입니다. 두 번째 종목군들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이 테마가 계속될지도 시장 전체적인 영향에 큰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테마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결국엔 WHO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런 비상사태 검토 소식 때문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9개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접수를 받았고요. 3,100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긴급위원회가 23일 정도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원숭이 두창 테마주들이 꿈틀거릴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코바이오메드와 녹십자 MS 그리고 HK이노엔 정도가 이제 좀 압축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 특허를 가진 이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두창 백신 개발 관련 연구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두 백신 관련된 이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 주 긴급위원회 열리는 23일까지는 저는 매매 용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23일까지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21일 정도나 다음 주 짧으면 월요일 정도에는 이 테마에 관련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3, 4일 정도는 트레이딩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자금 이동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제 재료성 매매에는 가능하고 이쪽으로 자금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쪽은 3, 4일 정도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본 사람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투자자분들만 참여하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만 지금 시장 현황 자체가 대안이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쏠림 현상 감안을 해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 원숭이 두창 관련주 미코바이오메드, 녹십자 MS를 중심으로 테마의 추이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주와 사료주인데요. 호실적과 또 하반기 식량 위기라는 그 변수가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료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오늘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료주는 이번 주 약세장에 한 차례 또 상한가 시세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음식 사료주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 결국에는 에너지주가 올라갔던 이런 패턴을 좀 따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정유주들이라든지 미국의 뭐 엑슨모빌,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같이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유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혜택을 받았었는데 음식과 사료주도 이 에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좀 같이 하려는 움직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주 접근도 가능한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앞서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5월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90% 정도 증가한 수치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주 개념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양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저평가 이렇게 받는 밸류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표 같은 경우도 식량 위기 이렇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는데요.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움직였던 이런 것을 과연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저께 터졌던 거래량과 장대 양봉 그리고 다지금 형성된 장대 양봉을 본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매수 세력은 좀 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샘표 같은 경우도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주 같은 경우도 한일 사료가 대장주격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곡물 가격 상승과 이 생산량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선 한 2개월 정도 다지면서 더 이상은 깨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식량 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점 자체가 16,000원대 지금 60% 정도 이제 업사이드가 남았는데 과연 여기까지 터치할지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60%까지를 목표로 이제 하시는 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20% 정도 업사이드 가지고 대응하시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가격에서도 트레이딩은 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료주에 대해서 하반기 주목하는 변수, 식량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기대치를 낮추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신병재 부지점장님,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장 초반이 단기적인 저점을 마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우선 재료가 노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바닥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확인되는 이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5bp 인상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빅스텝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도랠리를 잠시간 달릴 가능성이 있어서 바닥 구간에 대한 확인이 나올 시장으로 일단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1%, 100bp 인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내일은 바닥 구간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망과 반등 시 현금 확보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